사실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가장 조금 무서웠던, 두려웠던 게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까봐 그게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특히 뭐 이런 커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되게 꿈꿨었는데 그게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 변하지 않는 삶을 영위했을 때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조금 더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표를 보면서 확 와닿았던 게 지금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게 정말 놀랍고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엄마는 애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다, 이 얘기. 여자는 애 키우는 게 돈 버는 거야,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돌봄이랑 일을 병행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인 종류가 뭐 제한이 돼 있거나 돌봄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고 일을 하는 게 그게 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임금 차이에서 오는 벽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뀌면 우리가 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 답이 있는데 남편? 남성도 여성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해줄게 이 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 키웠잖아, 이런 얘기도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들도 내가 오늘은 애들이랑 놀아줄게, 그거는 놀아줄게가 아니고 그냥 응당 본인의 역할인 겁니다. 본인의 애니까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목길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치안이 아주 강화돼서 우리 젊은 여성들의 골목길에서의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또한 안심하고 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치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 주세요. 네. 예방도 예방인데 처벌이 약하면 예방 효과가 없어요. 처벌에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런 탄력근무제 혹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를 얼만큼 실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땐 얼만큼의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시행됐을 때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까를 보면서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유능하고 실력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이맘 택시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맘 택시는 이것도 은평에서 지금 전국 이제 최초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의원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뭐 이제 임산부라든지 영유 아동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때 3일 전 혹은 이제 30분 전에 예약을 하면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요거 듣고 은평구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방지는 됐어요. 네. 광진으로 갈까?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사실 이게 서울 전역에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광역 도지사나 여성이 좀 많이 진출을 해야겠다. 벌써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의 기본이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의 삶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서부터 정치가 사실은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첫 만남 제도라고 이제 막 시행이 됐는데요. 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한 아이당 200만 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산후조리원에 그만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꼼꼼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시길 정말 잘해요. 네. 예, 누르면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누르면 공약이 나오고 정책 자판기. 네, 자파기 같은 느낌이죠. 오늘 고민정 의원님 함께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계신데요. 세세한 정책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좋은 정책 진짜 많은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반성합니다. 아주 홍보는요, 진짜 해도 잘 안 돼요. 언론에서 써야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사고를 안 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의 이 개혁도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이미 애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위의 혜택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뀌면 좋겠어요. 바꿀 겁니다. 바꿀 겁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바꿔낼 거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거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결혼 돌봄 영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동안에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이 기본들을 다 무너뜨릴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성남시장 할 때 보면 정책과 제도를 아마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강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는 되게 행운이다. 저런 후보를 지금 이 시대에 만날 수 있었던 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리들이 정말 많이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앞에 설명드린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내세우는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가 더 절실히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다로 치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흩어지기도 하고 잘 모이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흩어지는 소리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것에 조금 앞장서 주시기를 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런 공론단들 좀 많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문제를 저는 남성들이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남성들의 문제를 여성들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육아와 출산과 양육 이 영역도 우리 여성들이 일단 문제 제기, 남자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문제 제기는 하되 집에 있는 남편 혹은 남자친구, 아빠, 오빠들이 더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바뀌는 속도는 엄청 빨라질걸요. 그래서 꼭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